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하를 띠는 이온이라는 입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종류들의 다양한 입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 첫 주에는 원소,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전자 이러한 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온이란 원자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들의 그 전하의 총합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온은 그러한 원자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들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들은 매우 빠르고 작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자들이 항상 원자핵 주위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자로 이동하거나 또는 들어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떠한 원자들은 전자를 받고 그다음에 어떠한 원자들은 전자를 잃게 돼요. 자, 누구는 전자를 받는 원자도 있고 또 누구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전자가 다른 원자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원자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만들어지는 그 이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전자를 받을 때는 원래 중성인 0의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0 더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이 됩니다. 한자로 자를 써서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을 말해요. 다음에 전자를 잃는 경우에 0의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빼줘야겠죠. 0 빼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돼서 이번엔 양이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가 들어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원자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돌고 있는 매우 작은 입자인 전자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온을 쓰는 법, 이온식을 쓰는 법입니다. 이온식을 쓰려면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원소 기호를 써줘야 합니다. 만약에 수소 같은 경우는 대문자 H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작게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온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를 함께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수소를 예로 들었으니까 수소를 이어서 해볼게요. 수소는 잘 들어보세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요. 자, 전자를 잃는다 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양이온이면 수소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써줍니다. 한 개 잃어버린다 그랬으니까 전자의 개수 1을 함께 써주면 아래처럼 이렇게 H 위에 조그맣게 플러스 플러스 1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하의 종류와 전자의 개수를, 이번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개수를 같이 표기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온을 읽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양이온. 양이온은 간단해요. 원소의 이름 다음에 그냥 이온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양이온의 대표 주자로 수소를 했으니까 수소의 이온을 읽을 때는 수소이온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트륨도 양이온으로 만들어져요. 나트륨 이온. 이렇게 간단하게 뒤에 이온을 붙여서 읽어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음이온을 읽을 때는 조금 조건이 필요한데, 음이온을 읽을 때는 원소의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여줍니다. 뭐뭐 화이온으로 붙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이라는 원소가 이온이 될 때는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 황화이온. 그냥 황이온 하면 안 되고요. 황화이온으로 읽어주고요. 다음에 자,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볼게요. 이름이 뭐뭐 소로 끝나는 원소는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산소. 산소는 뭐뭐 소로 끝났죠. 소를 띄고 뒤에 화이온을 붙여서 산화이온이라고 읽어줍니다. 또 염소. 원소기호 Cl로 썼던 염소도 음이온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염소의 소를 빼고 염화이온으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밑에 몇 가지 이온들을 좀 볼게요. 자, 양이온, 음이온 나눠놨습니다. 양이온은 아까 했듯이 원소의 이름 뒤에 그냥 이온만 붙여주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니까 양이온이죠.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위에다 붙여줍니다. 다음 칼슘 이온은 전자를 2개 잃어버려서 2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마그네슘 이온, 암모늄 이온, 수소 이온. 자, 여기서 암모늄 이온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온은 아니죠. 질소와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온을 이룹니다. 얘를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다음에 음이온으로 넘어갈게요. 음이온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아까 했듯이 염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음이온이 되니까 염화이온. 염소이온이 아니고 염화이온입니다. 전자를 하나 얻었네요. 다음에 산소가 이온이 될 때는 산화이온. 전자를 2개 얻어서 5에 2 마이너스. 그다음에 질산, 탄산, 황산은 질산, 탄산, 황산이라는 이 분자들이 하나의 이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O3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그다음 SO4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 오른쪽 위에 붙은 것들은 전자의 개수와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와 그 이온이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이렇게 표기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이온의 전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물에 이온이 녹아 있으면 전류가 통합니다. 아무것도 녹아 있지 않은 아무런 물질도 없는 증류수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건전지를 연결한 전선을 물에다가 담궈도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끊어진 도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물에 이온이 녹아 있으면 이 이온이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밑에 써있듯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는 이온이 녹아 있구나. 그리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어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면 움직이게 돼요. 중성인 원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겠죠.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런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자석이 서로 다른 극에 끌리듯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에 서로 다른 전지의 극에 가까이 이동하게 됩니다.